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바로 시장의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급변하게 좀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급락이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언더슈팅이 좀 심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장중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와 개장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반등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코스닥은 690선까지의 반등이 조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일 정확하게 코스닥이 690선 위를 안착을 해놓고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빠르게 회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이 코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많이 하락한 듯 보였는데요. 결국은 보면 양봉을 지금 5달째 이어가고 있는 월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히려 지금 아직 월봉적인 측면에서는 5달째에서는 지금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3주째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주째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갭을 좀 크게 띄웠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요. 주봉적인 모습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지를 명확히 하고 올리는 부분이라는 거, 많이 상승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를 반납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그 반납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떠나서 이거 뭐 코스피만 간다, 코스닥만 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궤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참고하면서 조금 근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지금 어떤 양분화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그다음에 코스닥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코스닥은 지금 다시 건전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소는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근거는 뭐냐면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입니다. 실적이 코스닥 쪽이 훨씬 지금 나은 상황이죠. 이 실적이 나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왜 코스닥 쪽이 실적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코스피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완성 스마트폰 쪽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 좋지 않다. 그런데 부품주들은 괜찮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부품 쪽까지는 자기들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침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을 코스닥이 훨씬 낮게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적 요인들이 보면 뭐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첫 번째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외적 악재입니다. 그죠?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영국의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과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 이 브렉시트가 되면 진짜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 이게 왜 쉽지 않느냐? 자, 미국하고 지금 가장 대립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이 지금 계속 지준율도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율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인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중국이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계속 의지를 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도 초반부터 급등 출발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는 한 그 대립되는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반대편으로 간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아주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브렉시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브렉시트는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해서 영국이 유로존에 남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 투표를 붙여보겠다는 거예요. 아직 뭐 확고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브렉시트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로 유럽에 지금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럽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좀 불가능한 얘기가 될 것 같고,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유럽 연합 쪽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를 디폴트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스는 자기들이 디폴트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왕따 당해서 내가 돈 못 갚겠다 디폴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렉시트 우리가 스스로 유로존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그렉시트를 주장을. 그거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렉시트가 오히려 충격 여파는 더 크게 되겠죠. 그런데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구체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과연 지금 유럽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그들이 경기 부양책이나 그다음에 그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하고 그러면서 1달러 1유로라는 페르트 시대까지 만들었는데 이 좋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리스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조금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적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꿈쩍 안 하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꿈쩍을 안 해요. 그죠? 자, 겨우 금리 인하만 했고 양적 완화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 사정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부는 손을 거의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외적 변수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지금 일본이나 중국 모두 강한 상승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돈은 풀렸는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죠. 당연히 돈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금 안 하죠. 그다음에 적금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바로 부동산이 그렇게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이 실제로 보면 환급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보면 세금 부분에서 관계에서라도 부동산을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풍조가 바뀌면서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결국은 부동산 쪽도 아니고 은행 쪽도 아니라면 돈이 몰릴 것은 위험 자산이 증시로 몰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 계속 드렸고요.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를 어느 정도 털어내면 다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가 되셨다면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셨거나 아니면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더욱더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서 조금 그 근거들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여러분 직선을 꺼도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모양이 거의 직선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지금 그들은 양적 완화도 양적 완화지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을 자꾸 뒤로 늦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장을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상승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한번 봐보세요. 결국은 계속 지속적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뭘로? 아베노믹스로. 결국은 그들이 금리도 인하를 했고요. 초저금리 상태에다가 또 하나 바로 양적 완화를 시행함으로 해서 거의 엔젤을
명확히 만들어냈죠. 그 엔저 때문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금융당국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저렇게 저희 자국의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을 깎아가면서도 저렇게 엔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엔저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는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참 의구심이 들고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정부는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더 줘야 된다. 물론 더 주면 좋죠. 그런데 그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더 주면 좋습니다.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죠. 그 더 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바로 후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자녀 세대들이 큰 짐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이상 더 안 좋아지겠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데 더 좋아질까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정부가 힘을 써서 자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엔저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지겠냐고? 여기서부터 더 좋아질 게 없겠냐고요? 예, 더 좋아지면 좋죠. 저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더욱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미 일본에게 많은 부분들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히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엔저 때문이죠. 그죠? 또 하나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잡혀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막연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자, 참 의심스럽고도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산업이 살아야 국가가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정책, 선심성 정책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은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먼저 복지정책부터 나온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산업이 많은 곳에서 따라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요, 그들이 치고 올라오고 선진시장, 즉 애플이 먼저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후발주자인 중국의 업체들, 샤오미,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닛산, 도요타 이런 것들이 엔저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때 현대차는 오히려 지금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위에서 밀고 있고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과연 이것을 정부는 왜 손을 놓고 보고 있는 것인지, 환율적인 측면도 왜 손을 아예 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 니케이 지수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들이 결국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엔저는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보세요. 1달러 1유로 시대, 즉 페리티 시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가 되었고, 독일은 계속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있고요. 자, 상해 종합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상승했다가 상해 종합이 이제 빚으로 만들어진, 즉 신용으로 만들어진 주가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정부가 더 오히려 강한 경기부양책인 또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일 월요일장에서 벌써 또 오늘 2%가 거의 3% 되는 3%네요. 3% 되는 상승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급등이 또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맥 놓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도 참 지켜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산업싸움입니다. 그 산업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자꾸 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신다면 정책 입안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리고 속히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적인 환율적인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군의 예각병법 바로 지금 이제 오늘 38강자째죠. 이 제목 지으면서도 참 고민했습니다. 뜨는 해 중국, 지는 해 한국.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할 참 제가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한 제목 짓는데 한 10분 이상을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될까? 근데 이렇게 충격요법이 아니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 10분여 고민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고 38강자를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은 피해가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부분 영업이익입니다. 자,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요. 중국에게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소니라든가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전회사들이 지금 가격 경쟁력이 생겼죠. 왜? 일본의 엔저 때문에. 그들도 시장 점유율을 치고 나가고 중국도 시장 점유율을 치고 나가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CE 부분이 파란색인데요. 자, 2014년도 2월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2015년도 1분기에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엔저 때문이고요. 결국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LG전자도 한번 보시면요. 결국은 LG전자 HE 부분이 자,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엔저에 대한 피해고 중국의 침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꿈쩍을 하지 않고 지금 선심성 공약 정책인 지금 국민 건강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 높여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요, 그들 후손들의 몫인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결국은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된다면 과연 미래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런 산업적인 측면을 살려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그들이 충분히 돈을 벌어서 정부에 떳떳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게 미국 지도예요. 근데 왜 중국 별이 저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미국에서의 중국 기업의 이제 인지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땅덩어리에 지금 중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밑에 보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요, 소셜 커머스 줄릴리 지분 9.3%를 인수했고 샵리너, 퍼스트 딥스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에 중국의 자금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그들의 경제적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왜요? 자, 이렇게 중국은 뜨고 있는데 우리는 왜요? 우리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죠. 결국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조차 계속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샤오미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지금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 샤오미를 보면 온라인몰을 설립하고 헤드폰 등의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오미 보조 배터리라는 것이 거의 애플 제품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샤오미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죠. 저가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보니까 가격 대비 만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흔히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해서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중국 제품인 줄 알면서도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런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죠.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전 이런 쪽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IT 쪽 분야까지 침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지금 뜨고 있다는 이유고 그 침해 때문에 한국이 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 자동차 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비아디라는 업체입니다. 비아디라는 업체인데 전기버스 200대를 바로 미국에 공급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전기 트럭도 내년에 납품을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들이 상해 자동차, 상해 모터쇼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성따빼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짝퉁 제품이 이제는 그 모방 수준을 넘어서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운 기술력으로 따라붙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침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가파르게 빠르게 미국 시장을 점유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가파르게 치고 있을 동안 전기차를 공급하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을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우리는 싸웠죠. 현대차 노조와 그리고 사측 간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런 그 싸움들로 인해서 오히려 연구 R&D 쪽의 투자는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쪽에서 중국에까지 따라잡히는 거의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산업적으로 담보가 되지 않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지 않는데 결국은 이 산업이 성장이 안 하는데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 것이며 어디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서 그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늑장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해 들어가는 게 맞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늘 늑장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느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정치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고 단지 환율 정책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선심성 정책에 대한 얘기들만 쏟아붓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입장에서 얼마나 개탄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듭니다. 사실상 산업을 보는 것도 자, 뻔히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선진 시장이 먼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치고도 올라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말하듯이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자, 중국 기업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4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애플, 샤오미, 화웨이에 밀려서 4위로 하락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애플에도 밀리고요. 샤오미에도 밀렸고 화웨이에도 밀렸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당연히 그들은 자국의 제품이니까 샤오미나 화웨이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애플에도 밀렸죠. 이제 좀 있으면 소니에도 밀린다는 얘기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환율적인 측면이죠. 그들은 엔저로 밀어붙여서 소니가 그만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점유율은 계속 뒤로 밀린 겁니다. 자, 또 하나 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했고 일본이 또 엔저로 자기 자국 차량들을 밀어 제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제품을 그들이 선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반일 감정이 높아서 그렇죠. 그러나 그걸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까요? 그것이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이라는 것이 감정적 차원에서 야, 너 일본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물건 계속 써줘. 너 일본 싫어하면서 일본 제품 쓰는 거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산업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제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쓰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 물론 그 감정까지 결부가 되면 더 좋은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뭘로 극복해야 되느냐. 기술력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극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포스코 건설용 철강제 중국산 소비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많이 수입했죠. 결국은 그것이 비중이 40%까지 육박이 돼버렸고 그 저가 철강들이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싸니까 그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여기다 철강이요. 또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유럽이죠. 근데 일본, 유럽도 지금 엔저 그리고 유럽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1달러 1페리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럽 제품, 유럽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일본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왔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왜 놔둘까요? 왜 우리 산업이 이래 밀리면 세수가 확보가 덜 될 건데 왜 놔둘까요? 왜? 정부가 왜 우리나라 산업 죽이기에 나선 걸까요? 우리나라 산업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죠. 이유는요. 환율 정책을 펴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의 반발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들이 어느 정도 다른 데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환율적인 측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으로 현찰을 세금 내기 싫어서 현찰로 쌓아두고 있던 돈들은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 잠자고 있는 돈이 지는 잠자고 있는데도 살은 쏙쏙 빠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을 잠재워 놓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힘든 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산업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살을 깎아먹고 그들이 환율 정책을 펴서 우리의 기업들을 죽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국의 제품을 참 이 애국심이란 거 참 들먹이기 참 껄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나마 애국심이란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자국 제품을 더 국산품 애용에 대한 얘기들 참 우리 초등학교 때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들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서라도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 그것이 참 서민들로 봐서는 개탄스러운 일인데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정부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참 씁쓸합니다.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 업체 등과 출혈 경쟁으로 6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을 중국 업체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강연에서도 드렸고요. 우리나라 조선이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하고 가격 경쟁을 펼치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격을 자꾸 낮춥니다.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돼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영업 적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참 이거 하면서 계속 참 씁쓸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 추이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겠다. 경기 부양책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의 주가 추이를 만들어낸 결과고요. 우리나라에게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중국 은영카드의 성장세입니다. 자, 중국 은영카드가요, 카드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비자, 마스터, 이런 쪽에, 지금 시장 점유율하고 비슷하게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자 쪽은 확 점유율이 떨어졌고요. 은행카드 쪽은 점유율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역전이 된 상황이고 거의 지금 마스터카드 쪽까지 은행카드가 접근해 있습니다. 참 이 기사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우리는 규제했고요. 그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산업의 성장성이 조금 힘들어진 차원까지 갔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시장 경쟁, 자율 경쟁 체제지. 그죠? 그럼 그들이 피해가 볼 때는 자율 경쟁 체제가 아니죠. 그죠? 시장을 또다시 손을 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겐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 얼굴이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시면 맨 왼쪽 사람이 되겠죠. 맨 왼쪽 분이 바로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인데 이 레이진 회장이 지금 어디에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들의 대표 스마트폰이죠. 미3라는 스마트폰입니다. 미3, 그죠? 예. 미3 스마트폰입니다. 예. 미3를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미3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미3 발표회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인도 시장, 인도네시아가 인도 시장이죠. 인디아 시장. 그 큰 시장까지 이 샤오미는 발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언제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을 바로 추월당했는지가 대강 나옵니다. 철강 정유는요, 벌써 2003년도부터 추월당하기 시작했고요. 석유화학은 2004년도부터 추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쪽은요, 2009년도부터 추월당하기 시작했고, 자, 2014년도 2분기까지 스마트폰이 추월당해버렸습니다. 그죠? 세계 시장 점유율을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손 놓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디서 거둬집니까? 산업에서 거둬지죠. 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면 이 나라의 정책 기반자들 우리가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참 어이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아직 따라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을 요하는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이죠. 이 부분은 아직 따라잡히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결국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이들도 어디에서 갖다 쓴다? 한국 업체로부터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를 계속 좋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를 그들이 갖다 쓰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자, 여러분 디스플레이 쪽도 그들이 디스플레이 부품 쪽들은 계속 갖다 씁니다. 조립을 한 디스플레이 완성품 쪽은 그들이 갖다 쓰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부품주들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LCD, TFT 이런 부품들을 계속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지금 좋아지는 디스플레이 업체들, 디스플레이 특히 부품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왜 따라잡혔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한중 기업별 2013년도 R&D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요. 화웨이가 당연히 1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가 2등이고요. 페트로차이나, 삼성전자는 R&D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화웨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화웨이에 벌써 LG전자는 따라잡혔고요. 그죠? 페트로차이나, 현대차, 차이나 레일웨이, ZTE, 바로 중국의 통신회사죠.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업체로부터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따라잡은 거는요.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비조차 우리가 따라잡혔으니까 그들이 더욱더 화려한 신기술, 더욱더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해하는 사례가 돼버렸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들로부터 침해당한 지는 해가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를 침해해서 뜨는 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애널이에요. 우리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우린 여기서 그래 중국이 침해당하고 있구나. 우리 산업 안 좋아지겠네. 난 주식 팔고 떠나야 되겠다. 아니죠. 왜?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국 기업에 침해되지 않은 섹터를 보거나 중국 기업에 오히려 성장세를 붙여서 갈 수 있는 섹터를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과연 중국에 우리가 따라잡히지 않은 섹터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따라잡히지 않는 부분, 자,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화면상에서. 반도체 쪽이 되겠죠. 자, 이 반도체는요, 굉장히 긴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업체가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됐고 대만의 LP다라는 업체가 좀 망했죠. 그러면서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됐고 결국은 반도체 쪽은 기술력이 뛰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세계적으로 높여가면서 5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는 되는 자식을 밀어주자면서 15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15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쪽에 R&D 계속해서 15조를 투자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계 탑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넘보고 있다는 얘기죠. 넘버 원. 그죠?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개발을 아끼지 않고 그들이 바로 모바일 D램, 그죠? 모바일 D램,
그 다음에 DDR4. 이 반도체 시장에 지금 램이죠. 램, DDR4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있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부분까지 그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해되지 않은 섹터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 디스플레이 쪽은요. 그럼 이들이 디스플레이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플레이 완성품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부품만 갖다 쓰고 있습니다. 부품.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디스플레이 완성 쪽인 LG 디스플레이 쪽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바로 중국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디스플레이 부품 관련주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종목들. 뭐 인지 디스플레이하고 몇 가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에 침해 당하지 않은 쪽은 이미 봤다는 얘기고, 중국 산업 쪽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약회사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요커들이 춘절 때 와서 일본에서 약을 싹쓸이해 갖고 대한민국에서 화장품 약을 싹쓸이해 갔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입니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상비약 위주로, 가정에서 늘 두고 먹는 약 제품 위주로 약을 싹쓸이해 갔어요. 그러면서 짚어드렸던 게 있죠. 그죠? 안국약품 토비콤, 눈 안약 같은 거 필요하니까요. 그들이 황사가 심하잖아요. 그죠? 황사가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국약품 토비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양약품 소화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쌍화탕, 광동제약,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예전에 저희 한창 클 때 보면 어머님이 꼭 집에 하나씩 두고 있었던 게 있죠. 바로 염색약입니다. 그죠? 연모제, 증모제 시장의 동성제약. 또 하나 있죠. 그들이 황사 심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먹는다.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황사가 심하니까 바로 마스크 관련주가 있겠죠.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관련주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웰크론입니다. 그죠? 웰크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FTN이라는 종목이에요. FTN. 자, 극세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세사. 자, 이 황사를 막아주는 마스크 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두 종목들이 최근 들어 시장의 수급이 풀려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제약을 봤고요. 제약을 봤습니다. 제약을 봤는데,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중국 거대 쇼핑몰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자, 네 번째가요. 중국 진출 기업 중에 바로 소비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밥솥 보지 마세요. 리용푸첸 뭐 이런 거 지금 보셔야 될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밥솥이요. 우리나라 지금 밥솥보다 훨씬 쌉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밥솥을 할까요? 일본 밥솥을 할까요? 우리는 물론 반일 감정을 보자면 그들이 일본 밥솥 사고 우리나라 밥솥 사겠죠. 근데 우리나라 밥솥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요.
여러분 요새 밥솥 한번 사러 나가 보셨어요? 좀 좋은 거 사려면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족 밥솥 하나 사는데. 리용 푸첸 쿡쿡거. 여러분 사시려고 하면 50만 원 넘어가요. 최근에 와이프가 밥솥 하나 사달라고 해서 같이 한번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줬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밥솥 관련주 지금 보셔야 될 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꾸 빗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못한 옷, 저는 조금 못한 제품을 하고 있어도, 예, 아이들 제품만큼은 좋은 걸 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이기적인 부모신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제품, 영유아 용품이에요, 영유아.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이 영유아 용품의 인기는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가방 컴퍼니, 그죠? 아가방, 보령,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그죠? 자, 이걸 얘기 드려야 되는데, 베비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베비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 유아용품 베비라. 이걸 인수한 회사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죠. 이 상표권을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 제로투세븐, 보령, 아가방 컴퍼니는 모두 중국에 진출한 영유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일동제약이죠. 일동후디스, 일동생활건강 이 얘기 들었습니다. 일동제약까지. 자, 이렇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진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봐야 될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제껴놓고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될 것, 제껴놔야 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 지금 드리자면요. 완성품 쪽 그리고 침해가 되는 쪽 안 보셔야 됩니다. 그게 분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중국 관련주예요. 중국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 앞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섹터,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안 좋다는 곳을 저평가라고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해보면요. 현대차, 기아차 낙폭 과대했다고 계속 또 들어가세요. 그죠? 현대모비스 또 들어가세요. 낙폭 과대됐다고. 그거 먹어봤자 몇 프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 어차피 몇 프로 안 들고 들어가다가 물리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걸 자꾸 들어가세요. 그만큼 안 좋다고 예병군면서 계속 이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도 그걸 또 들어가십니다. 그럼 중국 관련주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침해가 안 당하는 쪽, 즉 수출 쪽으로 어떤 해답이 나오는 쪽, 실적이 받쳐주는 쪽,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목을 다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각병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해안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또다시 중국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